자, 오래간만에 아침에. 자, 어, 오늘 아침인데 다들 조용하네. 응? 주말에 뭐 잘 쉬었어요? 응? 용긴 주임은 뭐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네, 침대에서? 네. 그냥 요즘 움직이면 돈이 드나. 숨 쉬는 거 빼고. 응? 음, 음, 어디 뭐 여행 갔다 온 사람은 없고 놀러 가거나. 좀 산을 갔다 왔어요. 산? 무슨 산? 화학산, 어? 가평 화학산. 가평의 화학산? 네. 왠지 막 그 되게 악자 들어가면 되게 힘든 산인데. 그 일대에서는 가장 어, 높은 산인데 네. 1440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가기가 쉬워요. 음. 되게 차로 거의 꼭대기랑 거의 월급대로 가서 그런 데가 아, 거기서 한 4km만 걸리면 다행이네. 아기인데 많이 올라가나 보네, 차가. 휴지임은, 광장시장 올라갔어요. 어? 광장시장. 광장시장 어디야? 먹거리 많으시. 네, 맞아요. 어, 많이 먹고 잘 못 잤습니다. 아, 나는 주말에 동해안 갔다 왔는데, 오, 어? 고생하셨네. 다행히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춥진 않았는데. 응. 자, 우리가 오늘 모듈 6할 차례죠. 네. 5까지 했죠? 자, 오늘 일정이 갑자기 오전에 뭐 미팅이 있고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미팅이 오후로 연기되면서 빨리 했고 지금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일단 10시 반까지 하고 지금 6, 7, 8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6은 끝나고 7 조금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시간이 좀 되면 7까지 다시 해서 오늘 목표는 7까지 내일 8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스텝은 첫 번째 스텝이라서 내가 교육을 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스텝 그 두 번째 스텝에 이제 돌 때는 여러분이 발표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발표 그 모듈 6이니까 네 분이 어? 한 두 개씩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랜덤으로 랜덤 추첨으로 갈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일정은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어쨌든 자, 오늘 교육을 한번 해보죠. 샤드, 샤드. 좀 봤죠? 예습했죠?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못했어요? 오, 오, 복숭아도 어. 자, 이거는 샤드는 약간 이론적이 많아요. 그래서 실습도 약간 적어요, 되게. 그래서 좀 근데 이게 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키텍처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정확하게 그 용어들을 정의,
그렇죠?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음. 자, 클러스트. 클러스트는 엘라스틱에서 가장 큰 유닛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꼭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클러스터. 그렇죠? 루트죠. 하나의 클러스트는 하나 이상의 그 노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클러스트 밑에 노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드는 노드 간에 통신을 해요.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죠? 왠지 알아요? 왜 주고받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분산해서 저장이 돼요. 그렇죠? 분산해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그림에 있는 클러스터, 마이 클러스터 안에 노드가 1, 2, 3 있잖아. 그 데이터를 세 건을 수집을 하면 첫 번째 문서는 노드 1에 들어가고 두 번째 문서는 노드 2에 들어가고 세 번째 문서는 노드 3에 들어가요. 응? 그래서 어, 이 노드 간에도 통신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복제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노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드 간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설치할 때 9200번 포트 있었잖아요. 엘라스틱 서치가 쓰는 포트가 9200번이에요. 걔는 클러스트가 외부로 통신하는 거예요. 노드가 외부로. 그게 9200번이고 지금 노드 간에 통신하는 포트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포트를 보통 두 개 써요. 자, 그래서 클러스터를 잘 알아두시고 노드의 집합이에요. 노드. 다음 노드. 자, 노드는 엘라스틱 서치의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엘라스틱 서치는 DB죠. 그렇죠? DB. 데이터베이스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를 노드라고 해요. 그렇죠? 인스턴스 지난번에 설명했죠? 메모리에 지금 엘라스틱 서치를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죠. 디스크에. 그걸 실행을 했을 때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노드라고 해요. 인스턴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물리 서버 하나에 노드 하나가 올라가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하나씩. 그렇죠? 올라가는 거 정석인데 그렇다고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맥북에도 클러스터 1, 2 해서 노드 두 개 하나씩 하나씩 올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노드를 여러 개 올릴 수 있어요. CPU나 메모리를 많이 한 서버에 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서버 하나당 그 노드 하나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에 이제 노드를 추가하는 그건 되게 쉬운데 노드를 추가해서 이제 정설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운영 중에 추가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엘라스틱의 장점이 뭐 전체 클러스터 내리고 뭐 노드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서비스 중에 노드가 추가되거나 자동으로 뺄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 안에는 인덱스가 이제 있죠. 개념이. 그래서 클러스터 노드 인덱스예요. 그런데 인덱스는 문서의 집합이에요. 문서의 집합. 그렇죠? 서로 관련이 있는 문서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는 있잖아요. 그 엘라스틱에 분산해서 저장이 돼요. 노드에. 노드가 여러 개 있으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림처럼 인덱스 1번은 모두 완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덱스 2는 4, 5, 뭐 인덱스 3은 이렇게 배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체 노드에 다 분산할 수도 있고 특정 노드에 분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인덱스는 문서의 집합이에요. 다음에 샤드를 볼게요.
자, 인덱스에 있는 문서는 음, 그 인덱스 밑에 이제 샤드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샤드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샤드가 그 실질적인 문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샤드가. 자, 그럼 인덱스는 뭐냐? 이 샤드들의 묶음을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좀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샤드의 집합, 실질적인 데이터를 스토어 관리하고 저장하는 거는 샤드예요. 샤드. 오케이? 자, 그러면 샤드는 뭐냐면 음, 그 루신이라는 게 있어요. 루신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픈 소스 검색 엔진의 하나예요. 오픈 소스 검색 엔진의 하나인데 가장 유명한 글로벌하게 가장 유명한 루신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었어요. 그걸 가장 많이 써요. 제일 좋고 그 루신이라는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검색 엔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샤드는 하나의 루신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루신 엔진은 이 분산 처리가 안 돼. 하나의 서비스만,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신 엔진이 결국은 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덱스,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인덱스 1번 인덱스에 샤드가 5개 있는데, 3개 샤드는 노드 안에 있고, 2개 샤드는 노드 2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 엔진이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응? 루신 레벨에서 보면. 그래서 5개의 검색 엔진이 있는데 이거를 인덱스라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묶어서 분산 처리를 하게 만든 게 엘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인덱스라고 하지만 얘는 논리적인 그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의 검색 엔진, 루신, 샤드죠. 샤드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이 5개의 샤드는 하나의 인덱스라고 어,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리핑을 해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관리해 주는 게 엘라스틱 서치에서의 핵심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분산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인덱스의 역할이에요. 샤드는 스탠드얼론 검색 엔진들인데 이것들을 분산해서 저장하고 서로 동기화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덱스고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배치하고 저장하는 게 노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클러스터고 이렇게 개념이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엘라스틱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인덱스 1번은 샤드가 5개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샤드는 전체 문서의 20%씩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인덱스에 우리가 그 아까 REST API를 풋해서 때리면 엘라스틱이 알아서 만약에 이 인덱스에 샤드가 5개라고 돼 있으면은 알아서 분산을 해줘요. 내부적으로. 그건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5개 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덱싱 할 때 5군데로 때리니까 빠르겠죠. 근데 검색할 때도 어때요? 검색을 딱 때리면 5군데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이 검색 찾아주세요. 그러면 5군데에서 싹싹 찾은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자, 프라이머리하고 리플리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샤드에 대한 얘기예요. 샤드에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응? 프라이머리 샤드가 있고 리플리카 샤드가 있어요. 근데 프라이머리 샤드는 어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샤드에 저장이 돼요. 리플리카에는 저장 안 돼요. 우리가 집어넣은 거는. 그래서 어,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샤드예요. 여기에 데이터가 다 있어. 오리지널 데이터가. 그리고 리플리카 샤드는 이 프라이머리 샤드의 복제본 샤드를 리플리카 샤드라고 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프라이머리 샤드의 복사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서를 집어넣게 되면은 처음에 프라이머리 샤드에만 들어가요. 리플리카에는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처음에 집어넣으면. 그럼 프라이머리 샤드에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프라이머리 샤드는 리플리카 샤드로 복사를 해요. 이렇게. 오케이? 두 번의 스텝이죠. 프라이머리 샤드 데이터 넣고 프라이머리 샤드에서 리플리카로 복제하고 이렇게 돼요. 구조가. 그러면 리플리카하고 리프라이머리 샤드를 나눈 이유는 이제 노드가 지금 여기 세 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데이터가 유실되면 안 되고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제본을 가져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어, 이 파란색 P012가 프라이머리 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노드, 2번 노드에 있죠. 프라이머리 샤도가. 그리고 리플리카는 1번 노드, 3번 노드에 있죠. 그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샤드가 3개죠. 그렇죠?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프라이머리 샤드가 3개고 리플리카가 1이에요. 한 세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프라이머리 샤드에 그러니까 리플리카가 1이라는 얘기는 한 세트가 한 벌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샤드 3개에 한 세트니까 3개의 리플리카 샤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리플리카 2라는 얘기는 여기에 그 R로 된 게 6개가 생기는 두 세트. 프라이머리 샤드의 두 세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프라이머리 샤드 제로하고 리플리카 제로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두 개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복제본이니까. 그렇죠? 각각에 맞는 해당되는 리플리카는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샤드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복제를 하기 때문에. 다음.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여기 그 블로그 인덱스 있죠. 우리 만든 거. 걔는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인덱스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치면 여기 보면은 블로그스 인덱스에 보면 프라이머리 샤드가 1이죠. 프라이머리 1, 리플리카스가 1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다큐멘트가 4,719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샤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플리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우리 노드가 하나니까 한 노드에 지금 2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노드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세대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죽으면 제가 이제 리커버리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 프라이머리 원 리플리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 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인덱스를 만들 때 프라이머리 샤드는 한번 만약에 내가 프라이머리 샤드를 뭐 3개 지정을 했다, 1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샤드를 늘릴 수가 없어. 프라이머리 샤드는 인덱스 만들 때 딱 한 번 세팅하면 변경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리플리카는 바꿀 수가 있어요. 리플리카는 내가 처음에 이제 1로 세팅했다가 그거를 어 뭐야 리플리카를 2로 바꾸면
복제분이 하나 더 생겨 자동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로 하면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돼.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되는데 프라이머리 샤드는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 1로 돼 있잖아. 블로그스. 이거를 내가 3으로 바꾸고 싶으면 안 돼. 응? 변경이 안 돼. 바로 다이나믹하게.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려면 프라이머리 샤드를. 응? 아시는 분 배웠는데. 어. 리인덱스 할 때 그 타겟 인덱스 있죠. 거기에 매핑에 샤드를 바꿔놓고 리인덱스를 돌리면 들어가겠죠? 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건 엘라스틱이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 노드는 같은 노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리밸런싱은 엘라스틱이 알아서 해줘요. 배치를. 오케이? 그 장애에 잘 대처하도록 분산해서. 다음. 자, 그럼 프라이머리 샤드의 수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 인덱스 크리에이트 할 때 한번 만들죠. 아무것도 안 주면 하나만 생겨요. 디폴트로. 응? 그래서 그 number of shards라는 그 우리가 인덱스 만들 때, 여기 봐봐요. 인덱스 만들 때 웹핑이라는 게 있고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웹핑은 그 필드를 정의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맵핑은 필드를 정의하는 건데 이 세팅지라는 섹션에는 이제 설정을 하게 돼 있어. 인덱스에 대한 이런 설정 여러 가지 설정들을 그 설정에 보면 number of shards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 3을 주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3개 있으면은 프라이머리 샤드가 3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팅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자, 왜 프라이머리 샤드는 하나만 하느냐? 디폴트로. 응?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오버샤딩이라는 건 뭐냐면 음, 샤드를 너무 많이 만들면 좋죠. 아까처럼 분산 저장되고 어, 책임이나 그다음에 그 검색할 때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샤드는 하나의 루신 검색 엔진이에요. 그렇죠? 그 검색 엔진이라는 얘기는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실행을 시키면. 그렇죠? 그러면 리소스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너무 작은 샤드를 데이터도 많지 않은데 그렇죠? 샤드를 많이 프라이머리 샤드를 많이 세팅을 하거나 리플리카를 많이 하면은 다 검색 엔진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이 다 리소스이기 때문에 오버샤딩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샤드를 만들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하나의 샤드는 일반적으로 몇 뭐 10기가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20기가에서 50기가 사이로 보통 만들어요. 하나의 샤드가. 그러면 내가 수집되는 데이터가 100기가야. 100기가. 그럼 샤드 몇 개 만들면 좋겠어요? 한 5개 만들면 좋겠죠. 그렇죠? 한 20기가씩.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고 제너럴한. 그래서 하나의 샤드는 뭐 20기가에서 50기가 사이인데 한 20기가로 보통 해요. 그렇게 대충 알고 있고 나중에 사이징 할 때, 샤드 몇 개를 할 때를 잡을 때는 그런 기준에 좀 입각해서 만들면 좋아요. 근데 우리 블로그도 있죠,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사이즈가 얼마 안 되잖아. 보니까 얼마야? 45메가바이트. 그러니까 하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프라이머리 샤드는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리인덱스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에 샤드가 많이 필요하면은 그 인덱스를
여러 개 가져가는 거야. 똑같은 구조잖아. 그쵸? 인덱스에 샤드를 하나만 지정을 해놓고 샤드가 필요하면 인덱스를 계속 늘려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쵸? 응? 그 얘기예요. 그 스케일을 계속 확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인덱스를 멀티플로 가져가서 아까 같은 그런 프라이머리 샤드의 변경을 못하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스플릿 API라는 걸 가지고 음, 샤드 수를 늘릴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샤드는 하나 가져가고 인덱스를 멀티플로 가져가는 것을 권장을 해요. 응? 물론 여러 개 샤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인덱스에. 하지만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인덱스를 멀티로 가져가는 구조로 한다. 오케이? 다음. 자, 리플리카. 리플리카 수는 디폴트는 1인데 한 세트는 기본으로 있어야겠죠. 그쵸? 장애 났을 때 대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넘버러블 리플리카스라는 세팅을 아까처럼 여기 그 세팅지에 넣어주면 돼요. 아까 넘버러블 프라이머리 있었죠? 똑같이 여기 넘버러블 리플리카스라고 해서 딱 2를 주면은 이렇게 생겨요. 지금 샤드 프라이머리 3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만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두 세트.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가 죽어도 문제가 없도록 얘가 자동으로 배치를 해요. 리플리카. 프라이머리랑 리플리카를 배치를. 그러면 프라이머리 3개에 리플리카 2를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플리카 프라이머리가 3개니까 3개의 프라이머리 생겼고 리플리카가 2니까 두 세트. 그렇죠? 두 세트가 생긴 거야. 다음. 그럼 리플리카 왜 만드냐? 아까 얘기했죠? 노드가 죽었을 때 페이로 장애 데이터가 하나의 노드가 죽었을 때도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노드 샤드가 이제 다운되면 자동으로 리플리카가 프라이머리로 승격이 되면서 걔가 프라이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리플리카의 역할이 뭐냐면 왜 그 리플리카를 만드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장애 대처였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리드 스루풋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 속도를 높여요. 오케이?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서치를 날리잖아. 그러면 그 프라이머리 샤드에 있는 것만 서치하는 게 아니고 리플리카에 있는 것도 같이 동시에 검색을 다 샤드들이 하기 때문에 분산 검색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 얘기예요. 이 장표는 리드 스루풋. 다음. 다음이 그 스케일링 엘라스틱 서치.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노드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운영 중에 서비스 중인데 이 노드를 여기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거 딱 추가하는 순간 엘라스틱이 그 자동으로 샤드 리디스트리뷰션, 리밸런싱을 다시 해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노드에 이제 샤드를 보내요. 응? 다른 데 막 너무 많으니까 지금 노드를 추가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그럼 딱 추가하는 순간에 엘라스틱이 자동으로 어, 샤드를 새로 추가된 노드에 이렇게 보내면서 재배치를 해요. 리, 리디스트리뷰션을 해요. 샤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그 샤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고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응? 1번 문제. 배지 씨 얼마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이 뭐죠? 음, 이러면 토탈 몇 개일까, 샤드가? 12개 맞네요. 그렇죠? 2번, 혜니 씨. 폴스. 맞나요? 맞죠? 3번, 용진 씨. 그럽니다. true. 맞죠? 오케이, 갑시다. 음, 음. 자, 2번, 레슨 2. 스케일링 엘라스틱 서치. 봅시다. 음, 그, 엘라스틱은, 딱 설치하잖아. 그러면 디폴트 세팅으로 있잖아.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설정을 통해서 막 이렇게 튜닝하게 안 돼 있고 얘네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있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앞에 지금 설명하는 개념 정도고 아까 뭐 프라이머리 세팅 이런 거 있죠. 프라이머리 샤도스, 리플리카 그 샤도스 요 정도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늘어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 샤드 뭐 재배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노드 클러스터 지금 우리처럼 원노드 클러스터 그다음에 늘어나면 뭐 열노드도 되겠죠. 그다음에 100노드 이상도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래 늘어났을 때 우리가 노드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인덱스의 샤도 수를 세팅을 하면 나머지는 엘라스틱 서치가 그 노드에 맞게끔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요. 많은 부분을. 옛날에는 다 해줬거든. 근데 이제 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알아서 많이 하고 우리한테 버든을 많이 줄여줬죠. 옛날에는 되게 막 시험 문제도 있잖아. 막 들어가서 설치해서 샤도수 세팅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지. 배치하고 이런 거. 다음 원샷. 스케일이 매우 안 좋죠. 음. 그다음에 투샷.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한 노드에 프라이머리 샤드 1만 하고 리플리카를 안 줬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데이터 쭉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투샷을 세팅을 하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두 군데에 계속 들어가겠죠. 음.
그러다가 이제 노드를 딱 추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엘라스틱이. 응? 그래서 어 양쪽으로 이제 이게 노드 안에 있는 두 개에서 하나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엘라스틱 서치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자, 이, 이, 한 노드에 두 개의 샤드가 있을 때하고 이 두 노드에 각각 하나씩 있을 때 스루풋이 틀리겠죠. 그쵸? 당연히 두 배. 어? 왜냐하면 그 가장 큰 보틀렉은 어디서 생기냐면 디스크 IO에서 생겨요, 나중에. 응? CPU나 메모리는 많이 늘려서 꽂을 수가 있죠. 그런데 디스크 IO 스루풋은 이 서버에 딱 데디케이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디스크 IO에서 결국은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노드를 분리해서 디스크 IO를 해결하는 게 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엘라스틱 서치를 나중에 설치하고 구성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디스크 쪽에 어떤 디스크를 쓰느냐가 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SSD급 이상을 써야 여러분들 아시죠? SSD 알죠? HDD 있는데 HDD 대비 SSD가 10배 이상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색이나 데이터 막 집어넣으면 결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에 IO가 일어나겠죠. 어? 검색도 마찬가지. 특히 데이터 색인할 때, 라이트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로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IO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럴 때 어, 이런 식으로 노드별로 차드를 배치하는 게 가장 좋다. 다음, 자, 차드 오버 얼로케이션.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가 좀 적은데 한 1년 지나면 데이터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플래닝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그 프라이머리 샤드는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은 데이터가 이만큼인데 1년 후에 이만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예상해서 프라이머리 샤드를 잡아 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버 얼로케이션. 지금은 데이터가 별로 없지만 1년치를 고려했을 때 오버 얼로케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러면 노드의 수보다 샤드의 수가 이제 많게 보통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노드는 두 개죠. 그렇죠? 노드는 두 개인데 샤드는 네 개를 해놨어. 그렇죠? 이래 놓으면은 양쪽에 두 개씩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날 1년쯤 되면은 노드를 추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개까지 노드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 봤듯이 엘라스틱이 자동으로 배치를 하니까 한 노드에 하나의 샤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오버 얼로케이션이다. 처음에 미래를 위해서. 근데 뭐 세상은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정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아무리 데이터 많이 들어와도 한 4대 이상은 되지 않아. 근데 지금 돈은 지금 굳이 4대 살 필요 없잖아. 그럼 2대 사놓고, 그러면 4대 들어오니까 샤드는 4개로 해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그쵸? 꽂으면 계속 이제 딱딱딱 배치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버 얼로케이션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 여기서는. 이게 스태틱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아니고 일반 테이블 같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에스티메이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얼로케이션이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돼. 근데 그 로그 데이터 있잖아. 엄- 타임 시리즈 데이터.
엄청나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이게 예상이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샤드를 늘리는 오버 얼로케이션보다는 멀티 인덱스를 가져가라는 얘기 앞에 설명했듯이. 오케이? 그러면 인덱스만 늘려주면 되니까. 어? 그래서 어 하나의 인덱스에 네 개 샤드 넣는 거나 두 개 인덱스에 두 개 샤드 넣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 뭐 논리적으로는 되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아시고 나중에 샤드 관련해서 고민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응? 왜 인덱스를 늘려갖고 샤드를 하나만 넣는지. 응?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쵸? 두 가지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덱스는 논리적인 그 샤드의 그룹핑이고 실질적인 액션은 샤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샤드의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하나 인덱스에 네 개 넣나? 두 개 인덱스에 두 개씩 넣나? 샤드를. 그다음에 그 너무 많은 오버얼로케이션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 적당한 거는 괜찮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어, 그 모든 샤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신 엔진이 뜨는데 그 루신 엔진이 메모리랑 CPU 쓰죠. 기본적으로 엔진이니까. 쓰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파일 핸들링하기 위한 디스크립터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샤드는.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일반적으로 하나의 샤드는 한 20기가 요걸 베이스로 한다. 그 맥스 해봤자 50기가 너무 안 넘어가게. 그거는 이제 사이트에 따라 이제 특성에 따라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에서 어? 배우게 되고 100메가 샤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케이? 100메가바이트. 그러니까 한 20기가 정도? 10에서 20, 뭐 50 이 정도 사이에서 하나의 샤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거 케이스인데, 그쵸?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하루에 일기가 들어와요, 그쵸? 응? 6개월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얼마야? 180기가가 되는 거죠, 그쵸? 토탈? 그럼 샤드 몇 개를 해야 되나? 그 얘기예요. 어? 한 10개 정도? 20기가 기준으로 보면. 3개의 다른 로그들에서 음, 하루에 인덱스 하나, 샤드 5개, 6개월. 2,700개 샤드거든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 2,700개 샤드가 뜬다는 얘기는 2,700개 엔진이, 검색 엔진이 뜬다는 얘기고, 각각의 리소스를 엄청나게 먹게 되겠죠. 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그런 거를 이제 잘 튜닝해야죠. 자, 다음.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조금 이해는 되는 거예요. 내가 포인트만 얘기를 정확하게 할게요. 자, 리드 리퀘스트가 많이 몰릴 수 있죠. 그렇죠?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 사용자 오픈 서비스하면 사용자가 엄청나게 쿼리를 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컬이랑 어그리게이션 같은 거는 다 뭐예요? 리드죠. 리드. 응? 이런 거는 리플리카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응? 그래서 그 하나의 프라이머리 샤드에 많은 리플리카를 이제 가져가는 경우에 어? 오토 익스팬드 리플리카스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엘라스틱이.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플리카는 이게 노드나 리소스 상황을 보고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드 리퀘스트에 대해서 스케일이 되겠죠. 응? 응? 그쵸? 왜냐하면 쿼리는 프라이머리뿐만 아니고 리플리카 샤드에서도 쿼리 처리를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플리카를 늘린 이유가 장애 대처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리드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그 리드 스루풋을 최적화하는 방법 여기 있죠. 읽어보면 다 아는데 다 배웠던 내용들이 많아요. 자, 디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인덱스 다 넣어라. 조인 안 되니까 필요한 데이터는 다 다큐멘트에 일단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쿼리 나눌 때 많은 필드를 셀렉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배운 거 있죠. 카피 투 쓰는 이유도 어?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진 거를 한 방에 쿼리하는 게 빠르겠죠. 응? 그리고 셀렉트 아스타 하지 말라는 얘기. 필요한 필드 정확하게 그것만 오케이? 쓸데없는 낭비니까 일반적인 얘기죠,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숫자는 꼭 숫자를 써야겠지만 가능하면 키워드를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펄스 머지 인덱스는 이거 나중에 뒤에 배울 텐데 펄스 머지는 뭐냐면 샤드 밑에 개념이 하나 더 있어. 어? 샤드는 검색 엔진이죠, 하나의 작은. 걔가 데이터를 때릴 때는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 세그먼트가 이제 그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제 많이 때리면 세그먼트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폴스 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그먼트도 이 통합을 해놓으면 속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어그리게이션을 잘 하란 얘기예요. 스코핑을 잘해서 최소화하란 얘기. 제약을 잘 시켜 필요한 것만. 그다음에 필터를 많이 쓰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코디 날릴 때 막 쓰는 게 아니고 이 필터는 캐시를 쓰기 때문에 빨리 나오거든 결과가. 그래서 캐시를 이용하는 필터 우리 배웠죠 필터? 어? 필터? 머스트 뭐 이런 거 필터 있었죠? 필터를 많이 쓰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처음 엘라스틱 배우는 입장에서 그 검색 속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고 응? 요거 하고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음 라이트. 자, 라이트를 그러니까 색인 속도를 높이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라이트의 성능을 높이는 거는 프라이머리 샤드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 여기 뭐야? 라이트는 프라이머리 샤드에 때려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샤드가 많으면 동시에 때리겠죠. 세 군데 때리니까 빠르겠죠. 인덱싱 하는 속도.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책임 속도 높이는 최적화 방법.
그 만약에 데이터를 올릴 때 이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리퀘스트 날리는 것보다 벌크 API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응? 왜냐하면 HTTP 리퀘스트 오버헤드를 줄여주기 때문에 벌크 API는 한 방에 팍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뭐 parallelize your write 이렇게 이건 뭐 이제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짜서 넣는다든지 할 때 동시에 때리는 걸 많이 좀 쓰면 좋고 자, 그 다음에 disable refreshing every second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자, 이건 엘라스틱이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딱 들어가잖아요. 인덱싱을 딱 하면 얘가 검색에 보이려면 바로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집어넣으면 어? 집어넣으면 얘가 그 리드가 가능하게끔 바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리프레시 인터벌 타임이 뭐냐면 그거예요. 들어온 데이터가 서치가 가능하게끔 바로 디스크에 때리라는 얘기인데 죽인데 응? 그거를 디폴트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1초가 되어 있어요. 1초. 그러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1로 돼서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 들어오면 책임 딱 되면 우리가 푼 날리면 바로 검색이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지금 데이터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 응? 그럴 때는 이거를 좀 늘리란 얘기예요. 바로 검색 안 해도 되니. 책임이 중요할 때. 인덱싱을 엄청나게 많이 할 때는 30초나 이렇게 늘리면 들어온 다음에 30초 있다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단, 쿼리 리퀘스트를 약간의 그 성능을 떨어뜨리면서 일단 세기를 많이 받고자 하는 의미의 얘기.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싱 속도를 높이려면 리플리카를 디제이블 시키라는 게 왜?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들어오면 프라이머리 샤드에 먼저 꽂히죠. 라이트 하죠. 그런 다음에 얘가 리플리카를 복제하죠. 이것도 지금 리소스 낭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속도 처리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복제로 복제하는 거는. 그래서, 어, 리플리카를 디제이블 잠깐 시켜놓으면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 때는 디제이블 시켜놓은 다음에 데이터 다 집어넣고 그럼 엄청 빨리 들어오겠죠. 복제 안 하니. 그런 다음에 나중에 리인앱을 시키면 다 들어온 다음에 리인앱을 시키면 다시 그때 복제를 따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데이터 풋할 때 그 아이디 있죠? 언더바 아이디 키 문서마다 언더바 아이디 있죠? 키 걔가 우리가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유니크한 값으로 응? 그리고 안 주면 오토 제너레이션이 돼요. 엘라스틱이 자동으로 그 아이디를 제너레이션 하는데요. 그 가능하면 오토 제너레이티드 아이디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빠르다는 얘기에 들어갈 때. 오케이? 자,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제 요청해 온 거야. 이거 검색 속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한다? 앞에 본 기본 가이드 있죠. 응? 리드 스루프 높이는 거를 하나씩 점검하는. 그다음에 세균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검색 속도, 데이터가 엄청 들어올 때 빨리 집어넣고 싶으면 이러한 방법을 가이드에 따라서 일단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이론적인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왜냐하면 다시 그 실습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음 넘어가고 퀴즈 풀어보세요. 네. 다. 자, 그러면 지금 10시니까 예, 5분만 쉽시다. 네. 이거 하도도 꽤 걸리네.
또 가이드 하시네. 공기가 더 차네 확실히. 이상하게 다들 뭐 하나 생겼는데. 수업하지 않는데. 네, 따주세요. 이거 무직 타이거. 이거 무직 타이거 치면 나오는. 괜찮죠? 이거 있잖아. 들었어. 이거 갖고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거 저기 기획사랑 장관 인구랑 다 다르다고 아, 이거 무슨 생각이 다르다고 아, 그게 찐 브랜드거든요. 거기 안 입어도 두꺼워요, 공부가. 공격한 거 무시 네, 맞아요. 그게 훨씬 한 공기가. 근데 이 껍데기가 진짜 안 촌스러워요. 그거 꽃무늬, 꽃무늬. 아, 그렇어요. 음. 오는 거는 내가 아, 음.
그래서 영화 원이라고 아버님? 네. 틀렸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맨날 항상 어? 느낌 아세요? 진짜 틀렸어요. 너무 뻔해. 사진하고 좋아하는데 나머지 다 동네 동이랑 얼음에 물려서 쓰러졌어요. 산에 갔다 왔는데 나머지 다 동이랑 얼음에 물려가지고 쓰러졌어요. 주말에 눈 많이 왔어요. 봤어요? 눈 엄청 오는 거? 눈 한번 아, 집에 밖에 있었어요? 왜? 그 엄청 나는데? 오는 건 시장 갈 때. 눈이 많이 왔구나. 우리가 아니 진짜 갑자기 엄청 들어. 눈이 안 오잖아. 좀 저녁에 왔어. 그냥 몇몇 차에 눈 쌓이고 하는데 사각을 봤는데 저기 안 온다? 근데 기분 좋았어. 옆집 데 가면 오늘 계속 있는 게 잘못 오는 거 있어. 진짜 나 지금 누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라. 먹는 거 보면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 무슨 마음이냐고 다이어트 같은 시장 같은 거 취미가 좀 너무 불행하다. 입으로만 다이어트. 물론 다이어트 하면은 뭘 또도 찌르면은 적게 먹잖아요. 잠을 줄이려고 했는데 적게 그게 먹으면 맞아요, 안 돼. 먹는 거 돈을 적게 먹고 싶겠다. 나 뭐 많이 먹어가지고 돈이 안 된다. 진짜 많이 먹어.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먹을 때 집에서 돈이 많이 아 그래요? 그 줄이고 싶은데 조금 먹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어떻게 먹어. 바로 다음 팀 페이스북 그런 거. 신규 교육이 신입생. 네, 진짜 오시네. 시지 않을까? 땀이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모니터도 좋은 걸로 처리해 주시던가. 그거 LG 울트라 뭐지? 모니터 비싼 거. 겁나 큰 거 해주실 건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그렇지 않아요? 와, 10분 지났네? 자, 자, 다음. 아, 이번에는 그 라이팅 할 때, 인덱싱 들어올 때, 그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다 될 거예요. 근데, 핵심만 좀 얘기해보면, 어, 음,
데이터를 이렇게 넣잖아요. 응? put logs 이렇게 넣죠. 어,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프라이머리 샤드 5개, 리플리카 하나. 그렇죠? 응? 자, 봅시다. 처음에 어, 그 집어넣는 리퀘스트, 인덱스 리퀘스트가 쫙 날라가면 코디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노드 중에 역할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랬어요. 롤. 응? 이게 데이터 노드냐 아니면 뭐 인제스트 노드냐 그다음에 트랜스폼 노드냐 머신러닝 노드냐 이런 롤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코디네이팅 노드가 있어. 근데 디폴트로 모든 노드는 코디네이팅 롤을 가져요. 응? 디폴트로 나중에 세팅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노드는 여러 가지 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디폴트로 코디네이팅 롤은 다 있어. 그리고 데이터 노드도 하면서 뭐 머신러닝 노드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맥북에 설치된 이 노드는 하나만 설치했잖아. 모든 롤이 다 있는 거야. 코디네이팅도 하고 인제스팅 롤도 있고 데이터 롤도 있고 머신러닝도 여기서 돌리고 롤도 있고 트랜스폼 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트래픽이 많아지면 롤을 분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노드를 여러 개로 늘리는 거예요. 늘릴 때 그러면 만약 10개로 늘렸어 하나에서 그럼 10개 중에 데이터는 다섯 개 노드는 데이터 롤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 머신러닝 롤을 하고 하나는 인제스트 롤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 롤의 역할을 디파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 사이트에 맞게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코디네이팅 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드는 코디네이팅 노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리퀘스트를 날리잖아. 노드 세대 중에 아무 데나 이제 날리면 다 코디네이팅 롤이 있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받아가지고 지금 날라온 이 이거 있죠 풋 리퀘스트 있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풋 리퀘스트 날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노드에 온 거예요, 리퀘스트가. 어? 그러면 어 얘가 이제 1번에 만약에 차드 1번에다가 인덱스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디에다 넣을지를 결정을 해요, 노드가 저 노드가. 그것도 엘라스틱이 알아서 결정을 해요. 응? 응? 자, 코디네이팅 롤이 있다. 그리고 모든 노드는 코디네이팅 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커리 리퀘스트나 라이팅 리퀘스트를 받으면 이 코디네이팅 롤이 있는 놈이 핸들링 한다. 오케이? 자, 그거고. 그러면 그 리퀘스트가 어느 노드로 갈지는 얘가 알아서 결정을 해요. 엘라스틱이. 자, 다음. 이게 라우팅. 문서 리퀘스트 라우팅. 자, 라이팅 오퍼레이션 어디에만 일어난다고? 프라이머리 샤드에만 일어나요. 리플리카에는 안 들어가.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인덱싱하거나 딜리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거는 할 때는 프라이머리 샤드에만 이게 적용이 돼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 리퀘스트가 3번으로 왔잖아. 앞 페이지에서. 그렇죠? 근데 얘가 봤더니 아 이거 1번에 때려야 될 것 같아. 결정이 나면 이 리퀘스트를 1번 노드에 던져요. 어? 그러면 1번 노드도 코디네이팅 역할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걔가 받아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3번 노드가 이제 보니까 프라이머리 샤드가 1번에 있으니까 1번에 던진 거겠죠? 자, 그다음에 1번 노드에 P1에 데이터가 들어갔잖아.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뭐 하냐면은 리플리카가 있네. 그래서 봤더니 리플리카는 어디 있다? 노드 2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리퀘스트를 그
노드 2에 다시 던지는 거예요. 복제하라고. 그러면 에크가 날라오겠죠.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싱크가. 리플리카 싱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노드 2의 리플리카까지 복사가 됐고 복사가 잘 됐다라고 노드 1으로 에크가 간다 그랬죠? 그럼 에크가 왔으니까 노드 1은 지금 라이팅 잘 됐습니다. 프라이머리 샷에 잘 때렸고 그다음에 리플리카에 잘 때렸습니다. 라는 최종 석세스 리스폰스를 다시 노드 3에 줘요. 왜? 처음에 그쪽으로 왔으니까 리퀘스트가. 그런 다음에 노드 3은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최종 리퀘스트를 주는 거예요. 다 잘 끝났다. 오케이? 쉽죠? 네. 업데이트나 딜리트 똑같아요. 지금처럼. 인덱싱, 업데이팅, 딜리팅. 이거 다 저기 라이팅 오퍼레이션이거든. 그렇죠? create, update, delete. 업데이트는 실질적으로 뭐 3스텝을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있는지 찾는 거고 그다음에 어, 버전 찾고 그다음에 버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텝이 업데이트는 약간 틀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이제 서치 오퍼레이션, 리드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어, 자, 여기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던지잖아, 리퀘스트를. 그쵸? 그쵸? 1, 2, 3번 중에 아무 데나 던질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그 IP에 9200번으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9000, 1번 노드에 날리든 2번 노드, 3번 노드에 날릴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받죠? 1번이 받았어, 지금. 그러면 얘도 코디네이팅 노드 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노드 1번이 받았어요, 리퀘스트를. 10개의 블록을 찾고 싶다. 로그스탯이라고, 로그스탯이가 들어가 있는. 어, 그다음에, 자, 그다음, 스캐터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이 받았으니까, 얘네한테 그, 저기 뭐야, 모든 이 문서, 모든 그 샤드한테, 어, 인덱스에 있는 모든 샤드에 날려요. 응? 이거 있는지. 그러면 그 각각의 샤드는 자기 그 지금 쿼리 있잖아요. 날라온 쿼리를 각각 샤드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샤드가 뭐라고? 루신이라는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얘가 액션하는 거거든. 그럼 걔네들이 각각 자기 샤드 안에서 찾아 문서를 그 쿼리로. 이게 이제 스케트에 뿌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샤드에 이제 그 쿼리를 던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각각의 샤드는 어 찾은 거 있죠. 찾은 거. 얘네에 대한 도큐멘트 아이디 키만 리턴을 해요. 어? 이쪽 1번에다가 1번에다가 샤드들이 검색 결과로 나온 결과 중에 그 아이디 있죠. 아이디만 다시 코디네이팅 노드 1으로 다 줘요. 그러면 코디네이팅 노드는 이 값들을 다 합쳐요. 응? 하나의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 응? 음. 그다음에 음, 내가 뭐 하냐면은 자 봐봐. 만약에 아까 5군데 뿌렸잖아. 뿌려서 커리를 키만 받았죠.
그런 다음에 그 서팅 밸류도 받아요. 서팅하는 값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코디네이팅 노드는 5군데서 온 거를 다 받은 다음에 얘를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소팅이 나오겠죠. 전체 소팅. 글로벌리 소팅이라는 거. 전체 소팅이 나오고 그 중에 맨 위에 10개의 아이디 있죠. 얘에 대해서만 다시 던져요. 데이터 달라고. 자, 처음에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 온 건 아이디만 와요. 아이디하고 소팅 값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소팅을 해. 코디네이팅 노드 전체를. 그런 다음에 맨 위에 10개 있죠. 그것만 다시 던져. 걔가 있는 샤드에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오냐면은 실제 데이터가 와요. 어? 첫 번째는 아이디만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 날리면은 피치에 데이터 10개만 오는 거예요. 검색해보면. 그렇죠? 그게 어디에 오냐? 언더바 소스에 보면 우리 데이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레이로 10개만. 실제 데이터는. 근데 카운트는 막 뭐 천 몇 개인데 실제 데이터는 10개만 온다. 자, 그래서 그 스텝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날릴 때 사이즈 뭐 20으로 주면 20개가 오겠죠. 그 사이즈 있잖아. 100개 주면 100개가 오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한 만큼만 받아야 된다. 자, 다음. 여기까지가 리드 그 리퀘스트에 대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퀴즈, 서머리 퀴즈 풀어보시고, 끝났네. 아, 음. 자, 그러면, 질문.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장은 아키텍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어, 상하의 관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응?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데이터 매니지먼트 7장은 오후에 내가 회의실이나 지금 시간 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잡을게요. 예. 아마 오늘 다 못하면 내일 7장은 오늘 좀 하고 내일도 할 수도 있고 다시 알려줄게요. 어, 데이터를 프라이머리에서 그 데이터 수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문서 어, 값이 수정이 되면 그게 레플리카에도 바로 알아서 어, 공개가 되는. 음, 음. 그 똑같은 컬이 날라가요. 리플리카로. 동시에 가. 아니죠. 프라이머리에 딱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리플리카로 가고 오케이가 되면 리스폰스 오고 아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프라이머리에만 대해서 한 번만 그냥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자동으로. 리플리카는 자동. 그건 그게 안 되면 엘라스틱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